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소아호흡기 알레르기 센터에서 아이들을 치료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윤지선입니다. 아이가 가려움 때문에 밤새 잠 못 이루고 긁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토피 피부염이 무엇인지, 최신 치료 옵션은 무엇이 있는지 진료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토피 피부염이란 피부 자체가 만성, 재발성, 염증성 피부 질환을 보이는 것으로 피부 장벽 기능의 이상, 그리고 Th2 편향의 면역학적 불균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요. 또 가족 내 알레르기 질환 병력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상적으로는 심한 소양증, 특징적인 피부 병변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긁는 행위가 피부 장벽을 또 더 손상시켜서 염증을 악화시키는 악순환, 이른바 이치 스크래치 사이클이 만성 조직 변화, 태선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연령에 따라 발생하는 호발 부위가 있습니다. 영유아기 때는 주로 얼굴, 팔다리 접히는 곳으로 시작하고 소화기로 가면서 팔다리 접히는 곳이 조금 더 뚜렷해지고요. 청소년기 이후에는 이마, 목, 손목, 발목 같은 곳으로 지속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렇게 만성화되다 보면은 태선화가 보이게 되는데요. 만성 자극에 의한 피부 비후, 피부 주름이 뚜렷해지는 것을 태선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으로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아무래도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 유전적 영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면역학적인 이상으로 Th2 사이토카인, 예를 들면 인터루킨 4, 13, 31과 같은 이런 사이토카인들의 과활성화, 그리고 IgE 맥의 감작, 이런 것들에 의한 면역학적 이상으로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적인 피부 장벽의 이상으로 경피 수분 손실의 증가, 그래서 피부 장벽이 약해서 수분 증발이 잘 되는 거거든요. 이로 인해서 또 외부 항원 및 세균 같은 것들이 침투하기 용이한 환경이 됨으로써 아토피 피부염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요 악화 인자로는 혹시 계란, 우유, 밀가루 같은 것들에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다면 이 원인 식품 노출로 인해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될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흡입항원, 예를 들면 진먼지 진드기, 곰팡이, 애완동물의 털비듬, 꽃가루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서 알레르기 감작이 있는 경우에는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온도, 기후 변화, 땀 이런 거에도 악화가 될 수 있고요. 피부가 자극되는 상황, 거친 의류의 소재라든지 세정제 이런 것들이 바뀌었을 경우에 또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아토피 피부염의 진단은 일단 기본적으로 임상소견을 종합해서 내립니다. 주로 이제 호발하는 병변, 반복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이제 임상소견을 종합해서 내리고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스코라드나 이지스코어, IGA 같은 표준화된 스코어링 도구가 있는데요. 소양증의 정도, 병변 범위, 수면장애 등이 주요 평가 항목이며 이를 토대로 경증, 중증도, 중증을 구분해서 치료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검사가 있는데 알레르기 피부 반응 시험 또는 혈액 검사로 하는 혈청 특이 IgE 검사가 있겠고요. 혹시 식품 알레르기가 동반돼서 식품으로 인한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될 시에는 식품 유발 시험을 시행하여 실제 이 식품이 알레르기가 있는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네, 아토피 피부염의 관리에서 피부 관리 보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치료의 첫 번째 기둥은 피부 장벽 강화입니다. 보습은 아토피 피부염에서 단순한 보조요법이 아니고요. 아토피 피부염 치료 전반에 걸쳐서 꼭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핵심 관리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알려드리자면 한 32에서 34도씨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10에서 20분 정도 내외의 통목욕을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정제를 써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도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약산성 비누를 거품 내서 사용하고 피부에 직접 비비지 않고 때를 밀거나 강하게 문지르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 한 다음에 이제 목욕에서 꺼냈을 때 우리 아이를 수건으로 강하게 문지르지 않고 가볍게 눌러서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요. 거기에 바로 3분 이내로 보습제를 도포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보습제는 목욕하고 하루 한 번 하는 것으로 부족하고요. 평소에도 하루 3회 이상 충분한 양을 충분히 자주 써주시는 것이 피부 장벽 회복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젖은 드레싱은 아토피 피부염이 좀 심했을 때 쓸 수 있는 추가적인 보조적 치료 요법인데요. 아토피 피부염이 굉장히 심해졌을 때 젖은 거즈를 이용한 수분 드레싱 기법을 사용합니다. 생리식염수에 적신 거즈를 병변 부위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적용하고 연고를 도포하는데요. 이 연고를 도포한 다음에 또 다시 젖은 거즈와 붕대를 가지고 밀봉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잘 싸게 되면 연고 흡수율도 상승이 되고요. 그러면 보습 효과도 같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밀봉 붕대법은 하루에 최대 2번 정도 할 수 있고요. 반드시 의료진 지시 하에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아토피 피부염의 약물 치료는 중증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아주 경증인 경우에는 국소 스테로이드 요법이 가장 우선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소 스테로이드 제제는요, 아토피 피부염 염증 조절에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1차 약물입니다. 외래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걱정돼요? 계속 써도 되나요? 이런 것들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여쭤보고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국소제제는 사실 전신 먹는 스테로이드와는 작용 기전이 흡수율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적절한 강도, 용량, 사용 부위를 지켜서 사용하면 안전합니다. 사용량 기준도 저희가 표준화되어서 안내해 드리는데요. 원 핑거 팁 유닛이라고 해서 집게 손가락 끝 한마디 분량으로 손바닥 2면을 도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표준적으로 치료하면서 좋아진다면 스테로이드 제제를 줄일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치료제는 국소 면역 조절제입니다. 이것은 스테로이드 성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따른 피부 위축 작용이나 이와 같은 부작용이 없어서 장기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얼굴, 눈 주위 스테로이드 사용이 제한되는 부위에도 안전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유지요법으로 국소 면역 조절제를 사용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항생제가 때때로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피부에 세균 감염이 2차적으로 감염될 시에 경구 또는 국소 항생제를 병용하게 되는데요. 감염 부위에 하루 2-3번 정도 스테로이드 연고와 함께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보조적인 약물 치료로 항히스타민제가 있습니다. 이는 소양증, 피부 간지러움을 좀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고요. 1세대 항히스타민 같은 경우는 진정 효과가 수면 장애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밤에 많이 긁는 아이들의 경우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염증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이것으로 피부 염증 조절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 사용으로 인한 피부 염증 조절은 안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중증도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앞에서 설명드린 그 국소 치료제, 전신 면역제제의 반응이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심한 아토피 피부염이 있거든요. 이런 환자들에게 최근에 표적 치료제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크게 2가지 계열로 나뉘는데 피하로 투여하는 생물학적 제제,
그리고 경구로 복용하는 잭 억제제가 있습니다. 현재 아토피 피부염에 승인된 생물학적 제제들은 공통적으로 Th2 염증 경로의 핵심 사이토카인인 인터류킨 4, 13 또는 그 수용체를 표적으로 합니다. 계열 내 약제마다 세부 표적, 투여 간격, 승인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의 연령, 중증도, 동반 질환, 생활 패턴 등을 고려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공통적으로는 주사제제입니다. 피하에 주사하는 거고 소아부터 성인까지 적응증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제제는 장기 안전성 데이터가 이미 충분히 축적되어 있고요. 기존 면역 억제제 대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잭 억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잭 억제제는 이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작용을 차단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장점이 먹을 수 있습니다. 주사가 아니라 경구 복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다만 감염 위험이나 혈액학적 변화, 심혈관계 위험, 요에 따른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작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면서 잘 치료하면 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을 좀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한 환경 그리고 생활 관리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원인 물질을 회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진먼지 진드기에 알러지가 있다고 나왔다. 그렇다면 진먼지 진드기를 회피하여야만 우리 아이의 아토피 피부염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침구류를 주 1회 이상 60도 이상 세탁하거나 아니면 진먼지 진드기 차단되는 커버를 사용하시기를 교육해 드리고 있고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거기에 알러지가 있는 상황이고 아토피 피부염이 조절이 안 된다면 그 동물 털에 대한 회피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환경적으로는 실내 온도, 습도도 중요한데요. 너무 덥게 유지하는 것보다는 실내 온도를 조금 더 시원하게 습도는 50-60% 정도 지켜주면 좋겠고요. 의류 같은 경우에도 면 소재가 가장 피부에 자극이 덜하고 자극적인 울이나 합성 섬유 같은 것은 회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톱도 아이들이 많이 긁기 때문에 손톱으로 긁으면서 2차 피부 손상이나 2차 세균 감염이 있을 수 있어서 손톱은 짧게 유지하는 게 좋겠고요. 또 먹는 거 어떻게 조심해야 되냐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모유 수유는 적극 권장드리고요. 이유식은 요즘에는 좀 빠르게 하는 편이긴 한데 일단은 아토피 피부염이 심하다면 알레르기 검사에서 식품 알레르기는 없는지 먼저 스크리닝 한 다음에 이유식을 시작하는 것을 또 권장드리기도 합니다. 네,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아이의 곁을 지켜주는 겁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정교한 최신 치료법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보습 관리부터 단계별 맞춤 치료까지 차근차근 함께 해나간다면 우리 아이들도 가려움 없이 아토피 피부염 완치돼서 충분히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 의료진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